네,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인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선형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 해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 같으면은 px에 y는 rx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R이라고 하는 거가 그 시스템을 드라이브 해주는 어떤 포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Y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 리스폰스 혹은 아웃풋이 되겠는데, 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서 드라이브 해주는 인풋에 의존하는 항과 초기 조건, 초기 상태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두 가지 항으로 나눠진다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고요. 자, 그런데 리니어한 형태가 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적당한 변형을 통해서 리니어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y 프라임 플러스 bx 플러스 y가 b가 q인가 g인가 g로 되어 있네요. bx에 y에 a.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가 이제 이게 ya가 없으면은 그러면 선형인데, 이제 ya가 있음으로 해서 ya승이 있음으로 해서 선생이 깨지는 거고요. 여기는 a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실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a가 0 혹은 1이면 되는 게 리니어합니다. 당연히 이제 아예 항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승에 비례하면 그럼 선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경우에는 얘가 비선형이 되는데, 이걸 적당한 변형을 통해서 선형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y 대신에 y에 1-a승을 우리가 치환해 봅니다. 그걸 ux로 치환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u의 미분은 1-a에 y의 -a승 곱하기 이제 y 프라임이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양쪽에다가 우리가 요걸 이제 u를 쓰기 위해서 1-a에 y의 -a승을 곱합니다. a승을 이걸 양쪽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y 프라임 플러스 p의 1-a승이 되고요. 이거는 y가 있기 때문에 1-a의 g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요거가 우리 앞에서 봤던 요걸로 붙어서 u 프라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의 1-a승은 u이니까 이거는 u로 다시 이거를 표현해 보면 u 프라임 플러스 p의 1-a의 p 곱하기 u, 그렇죠? 1-a의 g,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y의 우변에 있던 요 비선형성을 줬던 요 항이 그냥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변은 오로지 이제 r에만 의존하는 그런 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니어하게 바뀌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방식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원래 걸로 돌리려고 하면은 그거에 그냥 1-a승만 1-a에 이제 그거에 이제 그 스퀘어 루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분의 1승이 되겠죠, 그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y의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형태를 우리가 하나를 이제 학습을 하겠는데요. 뭐냐면 y 프라임은 a의 -y 곱하기 p의 y의 제곱. 자, 이런 형태의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선형성 어디에서 오느냐? y 제곱에서 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a하고 b는 상수입니다. 컨스탄트가 되겠고요, 그죠? 이 y 제곱 때문에 비선형성이 오는데, 여기 보면 옆에는 정확하게 이제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해당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a가
2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퀘이션에 특별하게 이름을 좀 붙이는데요. 이거 우리가 로지스틱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그 벨기에 수학자인 버허스트에 의해서 실은 이제 인구 증가를 그 당시에 이제 벨기에 인구가 어떻게 증가를 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가 미모지 표현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이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구 증가랑 이제 관계됐다라는 거는 이런 식에서 오는 건데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y를 내가 이제 변수가 x 대신에 이제 시간 t가 되겠고 그거가 인구 증가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인구에다가 어떤 이제 우리가 일정한 어떤 뭐 증가율, 출산율 같은 거가 되겠죠, 그죠? 어떤 일정한 비율을 가진 것만큼이 우리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현재 인구 곱하기 거기에 몇 %가 증가한다. 그게 이제 인구 증가율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growth rate,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R이 이제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지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인구가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자원이 우리가 한정이 돼 있다거나 뭐 땅이 이렇게 뭐 한정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성장률은 실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한이 되는 걸 이 성장률을 갖다가 R이라는 콘스탄트로 놓지 않고 콘스탄트에다 곱하기 뭘 하냐면은 어떤 이제 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에서 약간 벗어난 점점 y 값이 이제 좀 인구가 증가하면 이제 y가 점점 커지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성장률이 r 곱하기 요 항을 보게 되면은 이 값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그 곱에 의해서 이제 성장률이 이제 이게 점차 세츄레이션 하게 되는 점점 이제 0으로 y가 k로 감에 따라서 이거는 점점 0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이제 그 인구의 증가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 요거를 전개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형태의 우리가 y 곱하기 y의 제곱 형태의 어떤 그런 항을 가지는 걸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거는 이제 보면 인구 증가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실은 이제 이 로지스틱 이퀘이션은 단지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곳에 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 이런 거랄지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에서도 우리가 이제 뉴런이 어떻게 우리가 그 액티베이트가 되느냐 인공지능 같은 데서 그런 것들도 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그 이제 이 전염병에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요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이따 우리 해를 보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이제 프로퍼시티 이퀘이션 혹은 이제 뭐 로지스티 이퀘이션 갖다가 이제 우리가 풀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코멘트를 하면 이 로지스틱이라는 말이 저도 좀 약간 이제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로지스틱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건 로지스틱스 이래 가지고 무슨 우리가 이제 뭐 택배 같은 데서 어떻게 배달 이렇게 우리가 결정짓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로지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뭐 로그나 뭐 이런 거에 좀 약간 그 기원을 가지는 이제 버허스트가 처음에 이제 이 이퀘이션을 이제 만들면서 그 이름을 갖다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로지스틱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의미는 없으면서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로지스틱 이퀘이션이라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푸는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베르노이 이퀘이션에서 a 값이 2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니까 u를 우리가 이제 y분의 1로 우리가 취환을 하면은 그러니까 y분의 1을 갖다 u로 취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퀘이션이 어떻게 선형으로 바뀌냐면은 a는 e 이렇게 선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요 이퀘이션으로 보면은 p가 이제 그 선형 방정식에서 이게 p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r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은 앞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포뮬라 있죠. 그 포뮬라 넣고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t 플러스 b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c는 이제 어떤 초기 조건에 도전한 함수가 되겠고 이게 y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찾고자 하는 y는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t 플러스 1 over a분의 1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오고요. 이게 이제 그 보면은 t가 무한대로 가면 시간이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결국은 이쪽 항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값은 y는 이제 b분의 a 값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a분의 b, b분의 a로 이제 가게 되는데 초기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어딨냐에 따라서 c의 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뭐 이런 데서 처음에 값이 이제 b분의 a보다 더 작았었으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 a분의 b로 가는 거를 이제 b분의 a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더 높은 데서 시작을 했으면 이제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인구 증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 값이 작았어요. 뭐 0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작았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쭉 세츄레이션이 되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커브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의 커브를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실은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진자랄지 뭐 그 케이스의 증가율을 쭉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커브를 잘 따라가요. 이게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로지스틱 커브로 딱 이렇게 피팅이 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쭉 잘 가다가 끝에 보니까 살짝 여기서 지금 여전히 지금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세츄레이션이 안 되고 계속 약간 지글지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에 로지스틱 커브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추세는 지금 한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현재 여전히 지금 이게 이렇게 초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로지스틱 커브는 이게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y 값이 작기 때문에 요 항이 이제 무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지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그로스를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양태를 띄고요. 그러다가 y가 증가를 하면 어떤 리니어하게 그로스하는 선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런 구간이 보이고 결국에서는 어떤 이제 특정한 값으로 세츄레이션이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세 개의 어떤 특징적인 구간으로 우리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데서 사용이 되는 로지스틱 커브를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과제에 맨 마지막 문제로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조사를 해가지고 로지스틱 커브가 쓰이는 다양한 이그젠플들을 여러분들 살펴보고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을 숙제로 냈습니다. 자, 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로지스틱 커브랄지 아니면은 아래 서킷 같은 데서 어떤 형태의 미분 방식을 봤냐면은 y 프라임은 f의 y,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y 프라임을 제외한 나머지 항에 x의 의존성이 없이 그냥 y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이퀘이션. 여기 보면 당장 이게 그런 거죠. y 프라임 어떤 y만의 함수가 되는. 자, 이런 형태의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어토노머스 오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더 일반적으로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x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게 이제 y에만 의존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f가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이 만약에 어떤 y가 있는데 그 y가 fy를 갖다가 0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해가 있다. 그 해를 갖다가 f를 0으로 만드는 그 y, 그리고 우리가 이제 f의 제로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은 fy가 0이 되는 그런 점. 자, 그런 점이 되면 그런 점에서는 그 함수 그런 y 값에서는 여기서 우변이 0이 되죠. 그러니까 y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게 어떤 이퀄리브리엄, 변화하지 않는 어떤 이퀄리브리엄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혹은 이제 뭐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혹은 행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 로지스틱 커브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우변이 0이 되는 것은 실은 이제 두 개의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y는 제로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y가 b분의 a가 되는 이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y가 a분의 b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무한히 가게 되면은 다 결국 이제 이 포인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안정적으로 어떤 값으로 그 근처로 값이 모아지는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갖다가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정적인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y = 제로는 보면은 이게 y = 제로는 우리가 처음에 제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거기에서 그냥 값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안정적으로 되지 않고 거기에서는 항상 값이 다른 값으로 변해 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y = 제로.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갖다가 unstable 불안정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분류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 오토노머스 ODE는 항상 보면은 우리가 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풀기 전부터서 이 우변이 fy가 0이 되는 그 점, 결국은 이제 그 점으로 값이 점근적으로 다가간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포인트,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더 눈여겨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1장에서 나머지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하고 그냥 언급만 하고 그리고서 그냥 넘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은 뭐냐면은 어서고나 트래젝토리인데요.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c다. C가 이제 만약에 어떤 임의의 상수값이라고 하면은 그 C의 값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반경이 변하는 어떤 그런 원점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가 다양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요거는 뭐냐? 이게 나타내는 건 이와 같은 원을 나타내는 그런 컨투어들의 집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이제 뭐냐면은 요런 우리가 라인에 수직한 어떤 그런 이 등고선에 수직한 어떤 우리가 선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직선이 되는데요. 직선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어떤 기울기가 다른 직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다른 직선들을 쭉 그으면은 그 만나는 모든 점에서 이게 실은 직각입니다.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 모든 등고선 점에서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수직인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이 등고선이나 이 콘투어의 수직한 그런 트래젝토리들의 경로들의 집합,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방정식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쪽으로 우리가 디퍼런셜을 취하게 되면은 dx의 dx 더하기 dy의 dy가 0이잖아요. 이게 이 c가 컨스탄트니까.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이 파란색, 이 초록색을 갖다가 이제 만족을 하는 이 트래젝토리들의 집합을 우리가 x 틸더 y 틸더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거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값, 그러니까 dx 틸더하고 dy 틸더 하면은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이거의 어떤 기울기가 되겠죠. 그 기울기가 원래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거의 기울기에 직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요 콘투어에서의 기울기는 뭐냐면은 dx
dy 이 기울기가 되고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y분의 x.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교하는 오소고날한 트래젝토리들은 요거랑 직각이어야 되니까 요거를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뭐냐면은 역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틸더에다가 y 틸더 한거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요거랑 요거랑 이제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미분을 풀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원하는 트래젝토리들이 집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걸 푸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변수 분리를 통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y 틸더의 dy 틸더가 x의 틸더의 dx 틸더가 되니까 양쪽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로그의 y 틸더가 로그의 x의 틸더 더하기 어떤 우리가 이제 컨스탄트가 되고요. 컨스탄트는 로그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 로그의 c의 x 틸더가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y 틸더는 c 곱하기 x 틸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다른 nothing but 그냥 직선의 집합인 거죠, 그죠? 이런 초록색 직선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결과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그젬플은 뭐 타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원이 아니라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다. 이건 타원이죠, 그죠? 이 경우에 이거의 오소고날한 트래젝토리 집합은 포물선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거 나중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 그걸 쓰일 때가 있으면 한 번쯤 이걸 상기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그지스턴스, 해의 이그지스턴스가 되겠는데요. and uniqueness of solution. 그러니까 해가 우리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 과연 해가 존재하고 그거는 유니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수학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고 그런 적절한 어떤 초기 조건이 있을 때 과연 그거가 해가 있을 것이냐, 항상 해가 있을 것이냐, 그 해가 과연 그리고 하나가 유니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고요. 굉장히 또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 교과서 나와 있는 얘기 좀 한번 봐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미분 방정식 해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아주 자명한 일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이는데 한번 흥미 있으면 여러분 한번 봐보시도록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실은 대부분 다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이 어떤 답이 나와야 돼. 내가 어떤 식으로 조건을 주면은 반드시 답은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적절하게 조건을 정확하게 했으면 그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단지 굉장히 복잡한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나비오-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나비오-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요. 그 유체 흐름을 나타내는 편미분 방정식,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형태가 복잡하고요. 이 해가 과연 존재하느냐, 이게 조지는 어떤 그런 의미의 조건, 경계 조건에 대해서 그 해가 항상 존재하느냐 자체가 20세기 수학적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0대 난제 중에 하나고요. 그거를 푼 사람에게는 밀리언 달러가 걸려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게 물론 이게 푸는 거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풀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리즈너블한 답이 나오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항상 그게 개런티가 되느냐라는 걸 증명하는 건 또 이제 다른 얘기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뭐 대부분의 우리가 여기 교과서에서 다루는 우리가 그런 모델링들은 대부분 잘 정의된 그런 문제이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교과서도 여러분 그거를 다 이걸 완전히 증명하는 건 완전히 수학과에서 그냥 깊게 다루는 거고요.
그런 공학적 관점을 조금 더 간단하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한번 느낌을 받아보고 싶으면은 교과서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조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해서 이제 1장을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